안녕하세요. 레오람입니다. 간만에 추천 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네요. 오늘은 제 영감의 원천이자 제가 구독하는 왓챠의 드라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샵 왓챠 살리기. 동참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왓챠 구독하고 광명 찾으세요. 광고 아닙니다. 번외로 넷플릭스와 왓챠에서 모두 볼 수 있는 드라마도 하나 준비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왓챠 네버다이. 네버다이. 1. 언내추럴. 제가 왓챠를 구독한 이유이자 제 영상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언내추럴부터 시작합니다. 일본 드라마 언내추럴은 이전에도 리뷰한 적 있으므로 상단 우측의 카드를 참고해 자세한 내용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이전 영상에는 넣지 않은 장면을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텐동을 먹으며 하루를 여는 법의학자 미스미 미코토. 미스미는 이성간 교리를 좋아하는 임상병리사 슈지와 UDI 라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부자연사, 즉 언내처럴 데스를 규명하기 위한 가상의 기관인 UDI 연구소를 배경으로 하죠. 그럼 UDI 라보를 지탱하는 주요 구성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고독한 미식가 고로상으로 잘 알려진 마츠시게 유타카가 맡은 연구소장 카미쿠라 야스오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하는 판타지 상사입니다.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뒤로 숨지 않고 나서서 책임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팀원들이 일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는 대로 맛있는 음식을 직접 먹이며 대화로 풀어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인공인 미스미가 독보적으로 멋있는 캐릭터라고 느꼈었는데요. 드라마의 후반으로 갈수록 미스미의 성격엔 신념이 강한 카미쿠라, 솔직하고 긍정적인 슈지 등 다양한 인물이 미스미에게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스미만큼 분량도 많고 인기도 많은 나카도 케이와 쿠베 로크루는 각각 부검의와 기록보조입니다. 법의학자인 미스미와 나카도가 각각 한 팀씩 부검을 맡고 있는데 나카도는 미스미의 선배격이죠. 쿠베는 휴학 중인 의대생이지만 알바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둘을 봤을 때 러브라인 가득한 한국 드라마에 익숙해진 저는 남주 둘이네라고 생각했는데요. 다 보고 나니 각자 맡은 역할이 분명한 소중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나카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이들을 대변하고 쿠베는 다소 비관적이고 실수도 하는 사회초년생을 대변하죠. 이 두 사람은 뒤로 갈수록 각자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데 그 성장 서사가 아주 감동적입니다. 다행히 주인공과의 로맨스는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슈지와의 우정이 있는데요. 언뜻 보면 가볍기도 한 슈지는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솔직한 성격입니다. 동시에 미스미와 손발이 잘 맞는 아주 유능한 임상병리사죠. 둘은 직장 동료로 만났지만 같은 신념과 힘든 생활을 공유하며 절친이 됩니다. 미스미가 있는 곳엔 슈지가 있고 슈지가 있는 곳엔 미스미가 있죠. 다른 성격을 가져도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면서 힘이 되어주는 이상적인 파트너 관계가 아닐까 싶네요. 수사물인 동시에 오피스물인 언내추럴은 사람의 관계와 사회적 구조를 잘 분석한 수작입니다. 특히 죽음과 죽음 이후 남겨진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이 매우 건강하고 진지해서 보면서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든 주에는 왓챠의 언내추럴을 보는 건 어떨까요? 와이 우먼킬. 왓챠에서 아직 이걸 안 봤다? 난 여성 주연 드라마 킬러인데 이걸 안 봤다? 그냥 빨리 왓챠 끊으세요. 와이 우먼킬은 제목 그대로 누군가를 죽이는 3명의 여성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여성이자 누군가와 결혼했다는 것, 그리고 같은 집에 산다는 것이죠. 1963년에 이 집으로 이사온 가정주부 베스는 겉보기엔 남편과 오순도순 우아하게 사는 부인입니다. 베스는 이 이사를 계기로 남편도 자신처럼 부부 생활에 열정이 생기길 바라지만 그는 매일 일이 바쁘다며 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스는 일로 바쁜 척하던 남편이
사실 식당 웨이트리스와 바람이 난 것을 알게 됩니다. 충격도 잠시. 베스는 이를 바로잡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식당으로 찾아가죠. 막상 식당은 들어갔지만 원래도 순하고 상냥한 성격이었던 베스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울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에이프릴은 상냥하고 살가운 성격이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베스에게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때 베스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어떤 충동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베스는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옆집 친구인 슐라의 이름을 대면서 아슬아슬한 우정을 키우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로 나오는 인물은 1984년 사교계의 유명 인사 시몬입니다. 시몬은 부유한 파티피플이지만 그래서 평판과 이미지가 제일 중요하기도 하죠. 여태까지 입원이나 결혼 생활을 끝냈지만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자신에게도 잘하는 남편이 마음에 들어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느 때처럼 활기차던 어느 오후 절대로 밝혀지면 안 되는 비밀이 시몬에게 공유됩니다. 익명의 봉투에 담긴 남편의 사진에 시몬은 무슨 상황인지 눈치를 채고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남편의 비밀을 함께 가지고 있게 되죠. 보수화의 상징인 레이건 정부가 1979년 최초의 에이즈 환자가 발견된 후 에이즈를 게이 돌림병이라고 매도하던 1980년대 가족을 파탄내고 전염병을 옮긴다며 동성애자로 밝혀진 이들을 집단으로 폭행하거나 유배처럼 지방에 보내버리기도 했죠. 이런 사회 속에서 시몬은 이전과 같이 당당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와 동시에 비밀을 알고 부부를 협박하는 사람을 찾기로 결심하죠. 마지막 분은 2019년에 이 집으로 이사왔습니다. 둘은 결혼 전 합의해서 부인인 테일러가 양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존중받고 다자 연애를 즐길 수 있도록 오픈 매리지를 했죠. 그렇게 둘은 나름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죠. 최근 테일러가 데이트한 여자친구 제이드는 폭력적인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으로 집에도 못 돌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테일러는 잠깐이라도 제이드를 보호하기 위해 남편과 같이 사는 집에 머물도록 권유하죠. 남편은 처음에 모르는 사람, 그것도 아내의 애인이 들어온다는 사실에 반대하는데요. 그리고 막상 제이드가 집을 옮긴 날, 그는 제이드를 보고 너무 예뻐서 깜짝 놀라죠. 제이드 역시 집에 있으면서 부부를 위해 청소를 하고 식탁을 차리는 등 호감을 사기 위해 노력합니다. 심지어 대놓고 남편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유혹도 하는데요. 남편은 처음 자기 의견도 있고 아름답고 상냥한 제이드에게 푹 빠집니다. 아슬아슬한 이 셋의 삼각관계는 어디까지 치솟게 될까요? 이 세 사람이 가진 살인 동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은 도대체 누굴 왜 죽이게 되는 걸까요? Why Women Kill은 왓챠에서 독점 수입으로 가져온 콘텐츠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위기의 주부들 시리즈를 쓴 마크 체리가 각본을 맡아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연출 역시 500일의 썸머 감독이었던 마크 웹이 맡아서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술적이고 연극 같은 연출과 등장인물들의 찰진 캐릭터가 인상 깊었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배우진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지니퍼 구시는 사랑스러우면서도 주체적인 베스 캐릭터를 잘 소화했고 루시리우는 시몬이 그냥 본인인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테일러 역이 커비 하월 바티스트는 최근 넷플릭스의 샌드맨, 영화 크루엘라와 쿠폰의 여왕 등으로 이름을 알리는 배우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배우는 남편 역인 레이드 스콧과 티키타카가 좋았습니다. 총 2시즌으로 구성되었지만 2시즌은 서로 다른 내용이라서 완성도와 내용의 개연성을 봤을 때 방금 소개해드린 시즌1을 더 추천합니다. 3. 할롯.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할롯입니다. 왜 청소년 관람 불가인지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할럿츠가 매춘부를 뜻하기 때문이죠. 매춘하는 여성만 4명 이상 주연으로 나와서 그 얘기만 하는 작품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그 드라마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자극적인 소재를 선택한 걸까요? 1화의 설명에는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18세기 영국. 여성에게 사회 진출의 기회라고는 결혼과 성매매 두 가지뿐입니다. 귀족이라면 결혼도 가능하지만 길거리에서 태어나면 결혼할 기회도 없었죠. 이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살 방법은 귀족이 정부가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18세기 영국. 여자 5 중 하나는 매춘부가 된다라는 역사적 사실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드라마가 바로 할롯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매춘을 하는 여성들과 종교와 법을 이유로 이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죽이는 사회. 어린 나이에 팔려서 매춘을 시작했지만 남에게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 매춘업소를 차린 두 여성, 리디아와 마거릿, 그리고 이들의 가족과 경쟁을 중심으로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우선 리디아 퀴클리는 골든 스퀘어를 운영합니다. 여기는 신화와 같은 우아한 컨셉으로 치장해서 고급 손님들만 맞는 일종의 엘리트 매춘업소입니다. 리디아는 아들에게 이 사업을 물려주기 위해 영향력을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똑같은 신세의 어린 여자아이들을 사서 착취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죠. 한편 이전에 리디아에게 팔려갔었던 마거릿 웨이스는 뒷골목에서 사업을 시작해 리디아의 경쟁자 자리까지 올라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가족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남작의 정부가 될 첫째 딸 샬럿이 있었죠. 지금의 상식으로는 딸에게 매춘을 시키는 엄마가 인간 말종 같지만 마거릿은 자신이 살아오며 알게 된 단 한 가지 교훈을 딸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돈은 이 세상에서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이었죠. 샬럿도 당연히 매춘을 원하지 않았기에 엄마를 원망하지만 동시에 당장 돈이 없으면 닥칠 현실을 알고 있어서 엄마를 도와줍니다. 1화에서는 마거릿이 업소를 중심가로 이전한다는 얘기를 들은 리디아가 자신을 노리는 마거릿을 없애기 위해 연줄이 있는 판사를 동원합니다. 결국 막대한 벌금을 받은 마거릿은 업소의 여자아이들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학교도 보내고 평범하게 키워오던 막내딸 루시의 처녀성을 팔기로 합니다. 루시는 겁에 질린 채로 귀족에게 팔려가지만 곧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이용해 귀족이 정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샬럿은 또라이처럼 집착하는 남작에게서 벗어나 어머니와 업소를 경영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사는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귀족의 정부와 거리의 매춘부라는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셈이죠. 마거릿은 그런 딸들과 업소를 지키기 위해 쉼없이 거리를 다니며 세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드라마는 언뜻 보면 그냥 매춘부들의 인생을 묘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악인인 리디아가 똑같이 여자들을 착취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고 공격하기도 하는 그들의 모습이 사실은 더 소름 끼치는 기득권과 불평등한 사회 구조 때문이라고 말하는 후반부까지 보고 나면 발버둥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응원하게 되죠. 총 4시즌으로 구성됐었는데 시즌4가 캔슬되면서 시즌3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즌3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안 좋은 편이더라고요. 시즌1과 시즌2는 수작이니 시즌2까지만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왓챠에는 총 8화로 구성된 시즌1만 있고 시즌2는 다른 곳에서 개별 구매해야 하는데요. 우선 왓챠에서 시즌1을 보고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잔인하고 선정적인 묘사가 많은 데다가 대사도 적나라해서 누군가와 같이 보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레이논 미 노래로 편집한 적이 있는 더 그레이트입니다. 할롯을 제작한 홀루에서 만든 역사 코미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적나라한 관계 묘사, 시신 묘사, 고문 묘사, 전쟁 묘사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성인 구독자분들께만 추천합니다. 배경은 18세기 러시아. 드라마는 러시아의 퓨트르 3세와 결혼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어리고 순진한 신부 엘페닝안이 캐서린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어떤 역사적 인물이 주인공인지 알 수 있는데요.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 이야기입니다. 예카테리나 2세, 다른 칭호로 예카테리나 대제로도 불리는데요. 독일의 시골 출신이었지만 훗날 무능한 자신의 남편을 끌어내리고 스스로 황제가 되는 역사를 썼죠. 더 그레이트 역시 이런 예카테리나 대제의 일대기를 결혼 시절부터 그린 드라마로 갓상경한 계몽주의 문학소녀가 어떻게 러시아의 황제가 되기로 하는지 묘사했습니다. 다만 시대적 배경이나 대사 등에서 당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다른 역사 드라마들과는 달리 더 그레이트는 역사적 사실을 굉장히 현대적으로 각색했는데요. 1화 시작 전에는 가끔은 사실을 바탕으로 했음 이라고 발칙한 문구를 넣기도 했고 황제와 황후 역할이라고 하기엔
다소 강렬한 니콜라스 홀트와의 패닝 캐스팅도 이런 특징을 보여주죠. 심지어 이 드라마의 장르에 코미디가 들어가는데 이 코미디가 깔깔 웃긴 코미디보다는 강렬한 풍자 블랙 코미디 계열이라서 대사도 고증과는 거리가 멉니다. 역사에 나오는 인물을 아예 빼거나 넣기도 하고 주인공의 서사에도 많은 이야기를 붙여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각색되었죠. 그래서 사실 역사 드라마보다는 오리지널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봐야 재밌습니다. 주연인 황제와 황후의 케미가 좋아서 로맨스로 알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혀 그런 장르는 아니니 로맨스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니콜라스 홀트가 맡은 표트르 3세는 원래도 무능한 폭군으로 얘기되지만 작중에서는 진짜 말이 안 통하는 미친 액수로 나오는데요. 특히 시즌1은 캐서린이 황후가 된 후 예상과 다른 러시아 상황과 미친 남편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이야기가 반 이상이라 로맨스를 기대한다면 굉장히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신랄하고 또라이 같은 내용을 다수 담고 있지만 그만큼 러시아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캐서린의 반짝이는 모습이 돋보이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니콜라스 홀트와의 패닝을 아역 배우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연기 내공이 돋보여서 좀 놀랐네요. 이 둘뿐만 아니라 나오는 다른 인물들 모두 굉장히 인간적이고 실제로 있을 법한 입체적인 서사를 갖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의상, 배경으로 눈도 즐거워서 추천합니다. 더 그레이트는 최근 시즌2까지 왓챠에서 공개되었습니다. 2021년에 시즌2가 나온 후 시즌3 제작도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제작에 패닝이 직접 참여한 만큼 톡톡 튀는 이야기가 매력적인 더 그레이트를 이번 주에 왓챠에서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5. 린다의 가장 완벽한 5개월. 마지막으로 소개할 드라마는 딱 3부작으로 제작된 영국의 드라마입니다. 2021년에 왓챠에서 단독 공개한 작품으로 아마 왓챠를 구독 중이신 분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국내 번역된 제목과 달리 원제목은 더 퍼수트 오브 러브로 사랑의 추구라는 뜻입니다. 이 제목은 총 3편의 이야기를 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데요. 1941년 영국 임신한 린다를 태워 본가로 데려다주는 린다의 절친이자 친척인 페니는 평생 봐왔던 린다의 인생을 회상합니다. 페니의 나레이션을 따라 둘은 린다의 집에 모였던 17세의 크리스마스로 돌아가죠. 자유로운 인생을 찾아 떠나버린 어머니와 폭력적이고 보수적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린다는 17세까지 저택에 갇혀 살았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페니와 달리 린다의 가슴은 새로운 자극과 삶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린다가 가장 열심히 믿던 판타지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들을 교육하는 대신 시집 보내려는 아버지가 연행사에서 린다는 괴짜 이웃 멀린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에 눈을 뜨죠. 멀린은 부유하고 진보적인 예술가로 자유롭게 살려는 린다를 가장 지지해주는 사람입니다. 시간은 흘러 린다가 결혼할 때가 되자 눈앞에 운명적으로 토니가 나타납니다. 부잣집 아들인 그는 잘생기고 말도 잘해서 린다가 한눈에 반하죠. 둘은 결혼하고 페니 역시 린다의 결혼식에서 만난 남자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식 직전까지도 결혼을 확신하지 못하던 린다는 예상과는 다른 불행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자신을 예쁜 장식품처럼 취급하는 남편, 멍청하다고 무시하는 시댁, 원하지 않았는데 생긴 아이, 텅 비었지만 화려한 사교계. 결혼 생활을 하며 상처받은 린다는 자신의 어머니처럼 집에서 나와 사랑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페니는 린다의 곁에서 그 과정을 보며 묵묵히 린다의 손을 잡아주는데요. 혼란스럽고 상처받고 배신당한 린다는 시간이 흐른 후 행복한 얼굴로 다시 나타납니다. 린다는 자신이 찾던 진정한 사랑을 5개월 동안 꿈처럼 경험했다고 말하죠. 그 사이 린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 드라마는 주연인 릴리 제임스가 작중에서 아버지 역할을 한 도미닉 웨스트와 불륜설에 휩싸이며 논란이 된 작품이기도 한데요. 배우들을 둘러싼 안 좋은 소문과 별개로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내용과 동화를 읽어주는 듯한 전개가 인상적인 드라마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린다의 어머니로 출연한 에밀리 모티머는 미국 드라마 뉴스룸으로 알게 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드라마의 감독 그리고 작가가 바로 에밀리 모티머입니다. 자신의 작품에 조연으로 참여한 셈이죠. 배우인 동시에 감독이기도 한 모티머의 모습을 훔쳐볼 수 있어서 뉴스룸의 팬으로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한 편당 약 1시간을 하는 다소 긴 러닝타임을 갖고 있어서 영화를 보듯이 끊어서 봐도 좋을 것 같네요. Let's hope that in years to come, these boys' granddaughters can be more than just a Bolt or a Sticker, or a Linda or a Fanny, and decide who they are, irrespective of who they marry. 번외, 빵과 스프, 고양이와 함께하기 좋은 날. 번외로는 넷플릭스와 왓챠에 모두 있는 일본 힐링 드라마를 추천합니다. 이 드라마는 무레 요코가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작가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칸몸의 식당, 모모요는 아직 90살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주연인 아키코 역으로 영화 칸몸의 식당의 주연을 맡았던 고바야시 사토미가 출연했죠. 어느 날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던 아키코는 갑작스러운 강제 인사이동을 명령받게 됩니다. 私にはこの会社にいる意味はありません。そう、君近なこと言わないの。 그런데 심지어 비슷한 시기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아키코는 지치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이 자랐던 동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놀랍도록 평화롭고 오지랖 넓은 꽃집 아저씨들과 츤데레 카페 사장님은 은근히 아키코를 챙겨주죠. 아키코는 혼자 자신을 키운 어머니가 운영하던 주점을 처분하려다가 어머니의 흔적이 남은 집을 남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출판사를 그만두고 주점을 리모델링해서 점심식당으로 만듭니다. 메뉴는 아주 간단하게 매일 재료가 바뀌는 빵과 스프,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새로 뽑은 알바생 시마짱 덕분에 가게의 운영은 순조롭습니다. 드라마는 이렇게 아키코가 식당을 개업한 뒤 어머니의 흔적을 느끼고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따뜻한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역시 총 4편으로 약 50분의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잔잔하고 평화롭지만 좋은 식당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생각하는 아키코의 마음은 결코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빵, 스프, 고양이 셋 중 하나라도 좋아하시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추운 겨울 가족들과 빵과 스프, 고양이와 함께하기 좋은 날을 보는 건 어떨까요? 이외에도 왓챠에는 다양한 드라마가 많이 수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른 데서는 보기 힘든 독립영화와 독립애니메이션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평소 영화를 잘 챙겨보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고인물이신 분들도 아직 왓챠를 안 봤다면 올해는 왓챠를 한번 탐색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